전라남도 구례 119 상황실에 긴급한 전화벨이 울렸어요. 119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숨을 헐떡이며 공포에 질려 있었죠. 여기 봉남리 이정숙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의식이 없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119 대원은 침착하게 주소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 신호를 보냈습니다. 3분 만에 윙윙 사이렌을 울리며 구급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지나가던 동네 주민들이 구급차를 보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저기 이정숙 할머니 댁이잖아. 대체 무슨 일이야? 아까 집으로 막 뛰어가는 걸 봤는데. 수십 년을 한 동네에서 살아온 이웃들의 걱정 어린 수군거림이었죠.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장비를 챙겨 할머니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낡은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어제 내린 폭우의 흔적이 흥건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입니다. 대원들은 다급하게 소리치며 거실로 들어섰어요. 그곳엔 이정숙 할머니가 싸늘한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르스름했죠. 선임 구급대원이 재빨리 할머니의 맥박을 짚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불규칙한 심장박동이 느껴졌어요. 심장마비 증상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심전도 측정기를 연결하는 사이 할머니의 눈이 가늘게 떠졌습니다. 그 시선은 흐릿했지만 이내 강한 의지가 번뜩였죠.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숨을 내쉬며 구급대원의 팔을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파출소에 강민준 경위를 불러주시오. 죽기 전에 꼭 만나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뚝뚝 끊겼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누구라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78 노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어요. 구급대원의 팔을 붙잡은 할머니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으니까요. 할머니, 지금은 병원부터 가셔야 해요. 상태가 아주 위급하세요. 구급대원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구급대원의 팔을 더 세게 붙잡았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그 안에는 40년 세월이 응축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강민준 경위. 할머니의 애원에 선임 구급대원은 잠시 동료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짧은 순간 침묵의 합의가 이루어졌죠. 어쩌면 이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꼭 연락해보겠습니다. 구급대원의 말에 할머니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할머니를 들것에 싣는 동안 젊은 구급대원은 곧바로 무전기를 들었어요. 구급차가 구례읍 내의 작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지역 파출소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구례 파출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시골 파출소 특유의 친근함과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119 구급대원입니다. 혹시 강민준 경위님 계신가요? 저는 당직 순경인데요. 무슨 일로 강경위님을 찾으시는 겁니까? 구급대원은 할머니의 위급한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당직 순경의 목소리가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아, 강경위님은 지금 마을 반대편 사고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오전에 화개장터 쪽에서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제가 무전으로 상황 전달해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통화가 끝난 후 구급대원은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할머니의 입술이 무언가 작게 오물거리는 것 같았어요. 구급대원은 몸을 낮춰 귀를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민준아. 할머니의 희미한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긴 세월의 그리움이 뭉쳐진 어머니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선임 구급대원의 침착하지만 긴박한 목소리가 차 안을 갈랐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초록색 선이 위태롭게 춤을 추며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있음을 알렸죠. 심장 리듬이 불안정합니다. 아트로핀 주입하겠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주름진 손등위로 파란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미약한 힘으로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마스크 쓰고 계셔야 해요. 위험합니다. 구급대원의 다급한 외침에도 할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반드시 전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강민준 경위에게 집서랍 꼭 확인해달라고.
할머니는 말을 잇는 중간중간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 짜내는 모습이었죠. 그 순간 할머니의 말이 뚝 끊기고 모니터의 경고음이 더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삐삐삐. 구급대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대로라면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차 안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젊은 구급대원은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는 의료인의 사명감을 넘어선 인간적인 온기가 담겨 있었죠. 네, 할머니, 꼭 전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구급대원의 진심 어린 약속에 할머니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산소 마스크 아래로 가느다란 미소가 어리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구급차는 마지막 희망을 싣고 읍내 유일한 의료기관인 구례보건의료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잠시 후 보건의료원 앞에 경찰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키가 훤칠한 40대 중반의 남자, 바로 강민준 경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고 평소의 차분함 대신 초조함이 역력했죠. 안녕하세요. 이정숙 할머니가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강민준입니다. 응급실 접수처 간호사가 고개를 들어 그를 보더니 옆에 있던 의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민준 경위님이세요? 할머니께서 계속 찾으셨어요. 젊은 의사의 말에 민준의 얼굴에는 의아함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구례읍으로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정숙 할머니와는 고작 몇 번 마주친 게 전부였습니다. 그저 동네 경찰과 주민의 관계일 뿐인데 왜 할머니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토록 자신을 찾았던 걸까요? 할머니,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민준의 질문에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중환자실에 계시고 아마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간절히 찾았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죠. 그런데 왜 저를 찾으셨을까요? 민준의 질문에 대답한 것은 아까 그 구급대원이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께서 의식이 희미해지는 와중에도 만약 내가 죽으면 집 서랍을 꼭 확인해달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정말 간절해 보이셨어요. 서랍? 할머니 집 서랍에 대체 뭐가 있다는 걸까? 민준은 문득 할머니와 마주쳤던 몇 번의 짧은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볼 때마다 묘하게 변하던 눈빛, 유심히 자신을 살피던 시선, 그때는 그저 노인의 외로움이겠거니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알겠습니다. 즉시 가보겠습니다. 민주는 순찰차에 올라타 지리산이 내려다 보이는 방향, 할머니의 집을 향해 시동을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남리라고 적힌 낡은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이윽고 담장에 분홍빛 밭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집이 눈에 들어왔죠. 이정숙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며 현관문이 열렸고 집안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낡은 목재 장롱, 그리고 오래된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맨 위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종이 끝이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사진첩과 함께 누렇게 바른 신문 뭉치와 전단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주는 먼저 신문을 들었습니다. 1985년 4월 17일자 신문. 그 날짜를 보는 순간 민준의 가슴이 이상하게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신문 뒷면에는 굵은 글씨로 이런 헤드라인이 적혀 있었죠. 5세 아동, 시장에서 실종, 가족 애타게 찾아.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기사를 빠르게 읽어내려갔습니다. 실종된 아이의 이름은 강민준. 당시 파란색 줄무늬 티셔츠와 짙은 청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내용. 강민준. 민준이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읊조렸을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여러 시기에 만들어진 실종 전단지도 있었습니다. 전단지마다 우리 아들을 찾아주세요 라는 절박한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민주는 서랍 가장 아래에 있던 두꺼운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에는 우리 민준이라고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점점 커가는 한 남자아이의 모습, 100일 사진, 첫돌 사진, 그리고 매년 생일마다 찍은 사진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민준이 5살, 계곡 물놀이라고 적힌 사진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소년의 모습. 민준은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사진 속 소년의 가슴 한쪽에 딱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특이한 모양의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잠깐,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그는 급하게 거실 거울 앞으로 다가가 자신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부터 어깨까지 이어진 자신의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시작해 별처럼 퍼져나가는 아주 독특한 모양의 화상 흉터. 어릴 적 고아원에서 발견될 당시에 이미 몸에 있던 흉터라고만 들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소년의 흉터와 자신의 흉터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세상에, 똑같아.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죠.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놀란 눈빛, 그 애틋한 시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찾았던 이유까지. 그의 머릿속으로 얼마 전 할머니와 처음 마주쳤던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오후였죠. 이정숙 할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눈에 새로 부임한 경찰관 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 경찰관의 옆모습, 특히 눈매와 콧날이 40년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닳고 다른 아들의 사진을 꺼내 경찰관의 얼굴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말 닮았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새로 오신 경찰관님 맞으시죠? 네. 이번에 발령받은 강민준 경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할머니는 알 수 없는 익숙함에 가슴이 또 한 번 울컥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로 45살입니다. 45. 잃어버린 아들 민준이가 살아있다면 딱 그 나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혹시 어디서 자라셨어요? 사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5살 무렵에 시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있을 수조차 없었죠. 멀어지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민준일지도 몰라. 우리 민준이야. 그날 이후 할머니는 민준을 다시 만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지리산 인근에 호우경보가 내렸고 할머니가 사는 복남리에도 대피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비에 흠뻑 젖은 민준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빨리 대피하셔야 합니다. 복남천 제방이 위험합니다. 그 순간 콱쾅 하는 소리와 함께 집 뒤편의 지붕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어난 물살에 떠내려온 커다란 나무 토막이 빠른 속도로 할머니를 향해 덮쳐왔죠. 조심하세요. 민주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밀쳐내고 자신이 대신 나무 토막에 부딪혔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민준이 쓰러졌고 그의 셔츠 일부가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옷 사이로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가슴 왼편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반달 모양의 화상 자국.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했죠. 40년 전 네 살배기 아들이 끓는 주전자에 데어 입었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모양까지 완벽하게 똑같았어요. 그 흉터,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릴 때 생긴 상처예요. 민주는 당황한 듯 서둘러 셔츠를 여몄지만 할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민준이가 틀림없어. 할머니는 아들에게 보여줄 사진을 꺼내기 위해 서랍으로 향했지만 거세지는 물살에 민준이 할머니를 이끌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비가 그치자마자 집으로 달려갔던 할머니는 사진첩을 꺼내려던 바로 그 순간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것입니다. 다시 현재 모든 것을 알게 된 강민주는 어머니의 집에서 자신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실종된 그 아이란 말이지. 40년 동안 나를 찾고 계셨던 거야. 그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이고 그의 어머니는 40년 동안 단 하루도 아들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의사의 말이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어머니, 40년을 기다려온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무사하셔야 해요.
민주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가 경찰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그는 병원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구례보건의료원 중환자실 앞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작고 약해 보이는 모습. 민준의 손에는 40년 전 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5살 소년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아들입니다. 보게 해주세요. 민준의 갈라진 목소리에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지금은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심장 기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요. 민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만에 찾았는데 제발. 그때였습니다. 삐삐삐삐. 중환자실 내부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드블루. 심정지입니다. 의사의 외침에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안 돼. 제발. 안 돼. 유리창 너머로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막 찾았는데 이렇게 헤어질 수는 없었어요. 민준은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주세요. 어머니?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지친 기색의 의사가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생명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셨죠. 마지막 작별 인사를 원하신다면 지금 들어가 보시죠.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들어선 중환자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차갑게 식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평생 부르지 못했던 그리움과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예요, 영호. 아니, 민준이에요. 어머니 아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이마에 가져다 댔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가 흐느끼며 속삭이던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심장 모니터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해서 호전되었고 일주일 후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민주님, 할머니께서 의식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반쯤 기대에 앉은 어머니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이 민준을 향해 뻗어왔습니다. 민준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에요.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아. 그 한마디에 40년의 그리움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40년. 매일, 매일 너를 기다렸단다. 할머니는 약해진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내 아들, 이제 꿈에서도 너를 찾지 않아도 되겠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진정한 재회였습니다. 어느 따스한 초여름 오후, 이정숙 할머니의 집마당 평상에 두 모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법원에 신청서 냈어요. 이제 곧 제가 공식적으로 박영호가 될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매일 어머니랑 저녁 먹으려고 근처에 아파트도 구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이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민준이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플래시가 터지고 화면에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자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제부터는 따로가 아닌 함께인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머니. 40년의 기다림은 마침내 눈부신 재회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함께 만들어갈 따뜻한 시간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는 데에는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이는 어딘가에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님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